요새 위조 한국 여권이 거래된다던데 설마 이것도?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입국 심사대에서 저는 한 장의 한국 여권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의 40대 남성이 건넨 여권. 겉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죠. 하지만 15년간의 경험이 만들어낸 제 직감이 계속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다고요? 어느 지역에 사시나요? 서울의 강남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시죠? 남성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 여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보낸 그 1년의 시간, 한국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들. 그래서 더욱 확신할 수 있었죠. 이 여권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오늘 저는 한국 여권이 가진 특별한 가치, 그리고 그 신뢰를 노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 입국심사관이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근무하는 입국심사관 엘리자베스 클라인입니다. 유럽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곳에서는 매일 수십만 명의 승객들이 오가고 있죠. 전 세계 300개가 넘는 도시를 연결하는 허브 공항이니까요. 하루 평균 1300편이 넘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곳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교차하는 곳인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공항의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4개의 활주로와 2개의 여객터미널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7천만 명이 넘는 승객들이 이용하는 유럽 최대의 항공 허브입니다. 100개국 이상의 항공사가 운항하고 있죠. 특히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관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저는 수많은 여권을 마주해왔습니다. 매일 수백 개의 여권을 검사하면서 저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국 여권의 놀라운 위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여권 중 하나로 꼽히는 한국 여권은 193개국에서 비자 없이 여행이 가능하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는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순위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제 앞으로는 끊임없이 여행객들이 지나갑니다. 사업차 방문하는 비즈니스맨, 휴가를 즐기러 가는 가족들, 유학을 떠나는 젊은이들까지. 그 중에서도 한국인 승객들은 특별히 제 눈길을 끕니다. 깔끔한 복장과 세련된 매너, 그리고 질서 정연한 모습이 인상적이니까요. 저와 한국의 특별한 인연은 제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국제학부에 재학 중이던 시절, 저는 교환학생으로 서울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죠. K-팝부터 한식, 첨단 기술까지 한국의 모든 것이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특히 한강변에서 즐기던 치맥의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다문화 환경에서 자라며 늘 다양한 문화를 접해왔지만 한국만큼 저에게 깊은 인상을 준 나라는 없었습니다. 독일의 작은 도시에서 자란 제게 다문화는 일상이었죠. 터키계 이웃들과 나누던 차 한 잔의 여유, 이탈리아 레스토랑 주방장 마리오의 정겨운 인사, 그리고 한국인 유학생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들. 이 모든 경험이 제가 공항 심사관의 길을 선택하게 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걱정되는 일도 있습니다. 한국 여권의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이를 악용하려는 시도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달에도 아시아 지역에서 위조된 한국 여권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공항에서도 이런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죠. 오늘도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공항 로비를 가득 채우는 따스한 늦여름의 햇살, 냉방이 적절히 가동되는 쾌적한 실내, 그리고 끊임없이 울리는 안내 방송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죠. 모니터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동료들과 주고받는 무전 소리가 간간히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다릅니다.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지는군요. 아침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쓰이더니 점심시간이 막 지나갈 무렵 한 승객이 제 심사대로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40대 초반 남성, 한국 여권을 들고 있었죠.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비즈니스 여행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15년간의 경험이 만들어낸 제 직감이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여권을 건네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순간 심사대 주변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제 앞에 선 남성은 외관상으로는 평범한 한국인 비즈니스맨처럼 보였습니다. 맞춤 정장에 깔끔한 구두, 손목에는 고급스러운 시계까지.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죠. 15년간 수많은 한국인 승객을 봐왔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입국심사대는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권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고성능 스캐너부터 위조 여권 데이터베이스까지. 하지만 때로는 이런 첨단 장비보다 더 정확한 것이 있죠. 바로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직감입니다. 저는 먼저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디에 거주하시나요? 남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강남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남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이었죠.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자 남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더 자세한 주소를 물어보니 말끝을 흐리며 어색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상하죠? 보통 한국인들은 자신의 주소를 매우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편인데 말입니다. 특히 강남 주민들은 자부심이 강해서 거주하시는 동까지 자신 있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저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보았습니다. 대학 시절 배운 한국어가 이런 순간에 빛을 발하는군요. 남성의 반응이 즉각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자연스럽게 나올 법한 네 안녕하세요라는 대답 대신 잠시 당황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심사대에서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남성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에어컨이 작동하는 실내인데도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죠. 시선은 계속해서 좌우로 흔들리고 발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한국인 승객들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미리 여권과 서류를 준비하며 심사관과 눈을 마주치며 또박또박 대답하시죠. 특히 비즈니스맨들의 경우 출장이 잦다 보니 입국 심사 과정에 익숙해 무척 침착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 남성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여권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여권 중 하나입니다. 특수 UV 반응 잉크로 인쇄된 태극무늬, 3중 보안 홀로그램, 레이저로 새긴 개인정보까지. 최근에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개인정보 면을 도입해 위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죠. 작년에 참석했던 국제 여권 보안 컨퍼런스에서도 한국 여권은 뜨거운 화제였습니다. 특히 여권번호 체계와 바코드 시스템은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하고 싶어하는 부분이었죠. 그만큼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여권이니 위조하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앞에 놓인 여권을 살펴보면서 이런 보안 요소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지만 때로는 이런 완벽함이 오히려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모니터에는 각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최근 적발된 위조 여권 사례들과 주의해야 할 특징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여권의 페이지를 하나하나 넘기면서 저는 남성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출입국 도장들이 특히 눈에 띄었죠. 한국의 출입국 심사는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큼 철저하기로 유명합니다. 인천공항의 자동 출입국 심사대는 전 세계 공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니까요. 마침내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여권은 보안실로 보내 정밀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남성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저는 이미 여권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이 여권이 가진 비밀이 드러날 것입니다. 심사대를 지키는 동안 저는 수많은 한국인들을 만났습니다. 세계를 누비는 기업인들, 유럽 여행을 즐기러 오신 가족들, 유학을 위해 들뜬 마음으로 오는 학생들까지 그들 모두가 보여준 당당함과 자부심은 한국 여권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그 신뢰가 시험대에 오른 것 같네요. 보안실의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이곳은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3중 보안문을 지나 들어온 이 공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검사 장비들이 가득합니다. 독일의 기술력으로 만든 고성능 현미경부터 스위스제, 분광 분석기까지 매일 수십 건의 정밀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형광등 아래 놓인 검사대에 여권을 올려두자 동료 미하엘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여권이군요. 미하엘이 관심을 보이는 것도 당연합니다. 최근 들어 한국 여권은 우리 보안팀 사이에서도 화제의 대상이 되었으니까요. 위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UV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특수 자외선 램프 아래에서 한국 여권은 마치 예술 작품처럼 아름다운 패턴을 드러내야 합니다. 태극 문양과 무궁화 문양이 형광색으로 반짝이면서 입체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정상이죠. 세계 여권 중에서도 가장 정교한 UV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여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홀로그램의 패턴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고 형광 반응도 원본과는 차이가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이것 좀 보세요. 미하엘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출입국 도장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잉크의 농도가 일정하지 않았고 도장의 위치도 어색했죠. 한국의 출입국 심사관들은 도장을 찍을 때도 정확성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도장 하나를 찍을 때도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성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공항은 전 세계 출입국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시스템과는 더욱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죠. 놀라운 건 한국의 출입국 관리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실시간 정보 공유는 물론
AI 기반의 위험 인물 식별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제공항보안 컨퍼런스에서도 한국의 시스템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첨단 장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가운데 검색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여권 번호를 조회해보니 이미 몇 년 전에 소멸된 번호였습니다. 한국은 폐기된 여권 정보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었죠.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보안실의 검사대 위에서 여권은 더 많은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3D 디지털 현미경으로 살펴보니 용지의 섬유 배열이 정품과는 달랐고 레이저로 인쇄된 개인정보면의 미세 문양도 정교하지 못했죠. 한국 여권의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수 제작된 용지부터 첨단 인쇄 기술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을 추구하니까요. 정말 대단하군요. 미하엘이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여권 보안 시스템이 이렇게나 철저할 줄은 몰랐어요. 특히 이 나노 단위의 미세 문양 기술은 우리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위조가 더 쉽게 발견되는 거죠. 완벽한 시스템은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니까요. 검사실 한편에 설치된 모니터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들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출입국 관리 시스템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보안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육안으로는 구별할 수 없는 미세한 보안 요소들이 매달 새롭게 추가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승객과의 대면입니다. 저는 신문실로 향했습니다.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이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진실이 밝혀졌는지 모릅니다. 문을 열자 남성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여권을 어디서 발급받으셨나요? 남성은 처음에는 서울이라고 대답했지만 점점 태도가 불안해지며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의 경험이 만들어낸 직감이 이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보안실의 검사 결과를 정리하면서 저는 한국의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체계를 구축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제 이 남성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신문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색 벽으로 둘러싸인 이 공간에서 남성은 처음에는 여권이 진짜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사라져갔죠. 진실은 언제나 그렇듯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국 출신입니다. 마침내 남성의 입에서 진실이 흘러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진 고백. 이 여권은 다크웹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했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15년간 근무하면서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봐왔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남성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 여권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신뢰도가 높고 비자 없이 많은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요. 193개국을 갈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새삼 한국이 이룩한 놀라운 성과를 실감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개발도상국이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여권을 가진 나라가 되었으니까요. 신문실의 이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첨단 음성 분석 시스템이 남성의 목소리 떨림까지 분석하고 있었죠. 이 시스템도 한국의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얼마 전 들은 이야기로는 한국의 AI 음성 분석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남성은 자신의 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처음 한국 드라마를 본 건 대장금이었어요. 그때부터 한국에 매료됐죠. 우아하고 세련된 문화, 찬란한 전통. 남성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다음엔 겨울연가를 받고 별에서 온 그대까지.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인 줄 몰랐습니다. K-팝은 정말 대단해요. BTS, 블랙핑크. 우리 동네 젊은이들은 모두 한국 아이돌을 동경합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화장품을 쓰고 한국 음식을 먹으려고 해요. 남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류의 영향력이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이제 전 세계인의 꿈과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남성은 다크웹에서 5,000유로를 주고 이 위조 여권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여권도 있었지만 한국 여권이 가장 비쌌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이겠죠? 한국 여권의 가치가 이렇게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한국인처럼 보이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남성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한국어 학원을 다녔고 매일 밤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국식 말투와 제스처를 익혔죠. 한국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비빔밥, 삼겹살, 김치찌개. 이제는 젓가락질도 한국식으로 합니다.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제 태블릿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들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국제 범죄 조직들이 한국 여권을 노리고 있다는 정보, 위조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경고들. 하지만 한국의 보안 시스템은 이미 몇 단계 더 앞서 있었죠.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위조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남성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까지. 이제는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되었잖아요.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르고 이제는 우주 강국의 꿈도 이루어가고 있죠. K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누구나 그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신문실에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저는 이 사건의 의미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한 나라의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국격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상징이죠. 한국 여권이 이렇게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은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남성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지만 이제 저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위조 여권, 적발이 아닌 한국이라는 나라가 쌓아온 신뢰와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신문실을 나서면서 저는 한국의 발전 속도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신문실을 나오면서 저는 문득 제 자신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보냈던 그 찬란했던 1년의 시간.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는군요. 서울에서의 첫날이 마치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2007년 봄,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첫 발을 디뎠을 때의 설렘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독일에서도 봄꽃은 피지만 한국의 벚꽃은 달랐습니다. 마치 분홍빛 구름이 내려앉은 것 같은 풍경, 그리고 그 아래에서 단정한 교복 차림으로 등교하는 고등학생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죠. 한국에서의 수업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독일의 대학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최첨단 멀티미디어 강의실에서는 전자교탁으로 수업이 진행되었고 모든 강의가 자동으로 녹화되어 온라인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캠퍼스 곳곳에 설치된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이고 도서관에는 24시간 공부하는 학생들로 가득했죠. 새벽 3시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서관을 보며 한국 학생들의 학구열에 감동받았습니다. 기숙사 룸메이트였던 민지는 제게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안내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민지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저를 친동생처럼 챙겨주었죠. 한국어를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한국 예절부터 문화까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노래방에 가서 K-팝을 배우고 치맥의 맛에 빠지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대학로의 문화생활을 즐겼습니다. 특히 민지의 집에서 보낸 추석은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처음으로 만든 송편, 할머니께 배운 세배 예절, 밤하늘 아래에서 들려주신 달림 이야기까지 한국의 명절에는 가족의 따뜻함과 전통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주말이면 민지와 함께 한국의 곳곳을 둘러보곤 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인사동의 거리, 24시간 잠들지 않는 동대문 시장, 첨단 기술의 집약체 같은 강남의 모습까지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경복궁을 처음 방문했을 때입니다. 웅장한 궁궐 건축과 섬세한 단청의 아름다움은 서양의 어떤 건축물과도 비교할 수 없었죠. 한국의 사계절도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봄의 벚꽃, 여름의 초록산들, 가을의 단풍, 겨울의 하얀 눈까지 각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가진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설악산의 단풍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장관이었죠. 그러다 우연히 태권도와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캠퍼스 근처 태권도장에서 수업을 시작한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그것은 제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창용 관장님은 태권도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예의와 인내, 그리고 극기를 배우는 철학이라고 가르쳐 주셨죠. 매주 3번 저는 도복을 입고 도장을 찾았습니다. 차렷, 경례, 구령에 맞춰 인사하고 맨발로 도장을 뛰며 기본 동작을 연습했죠. 처음에는 서툴렀던 발차기가 점점 높아지고 품새의 동작도 점점 더 정확해져 갔습니다. 이창용 관장님은 매 동작마다 한국의 정신 문화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앞차기를 가르치실 때면 앞으로 나아가는 한국인의 진취적 기상을 이야기하셨고 품새를 가르치실 때면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한국의 철학을 설명해 주셨죠. 노란띠에서 시작해 파란띠까지 승급할 때의 뿌듯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승급심사 전날 도장 식구들과 함께했던 삼겹살 회식에서 이창용 관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태권도는 한국인의 혼이 담긴 무도야. 내가 이걸 배우는 건 단순히 운동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정신을 배우는 거지. 한국의 식문화도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특히 김치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매력에 푹 빠져들었죠. 집밥을 먹을 때마다 놀라웠던 건
밥상에 올라오는 다양한 반찬들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제철 나물까지. 건강을 생각하는 한국의 식문화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서울 생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빨리빨리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성급함이 아닌 효율성을 추구하는 한국인들의 진취적인 정신이었죠. 배달 문화만 해도 그렇습니다. 24시간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한 나라. 그것이 바로 제가 경험한 한국이었습니다. 민지와 함께한 마지막 날, 우리는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그 속에 담긴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열정.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닌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미래의 나라라는 것을 말이죠. 지금도 가끔 그때의 사진들을 꺼내보곤 합니다.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 태권도 승급식 날의 기념사진, 민지와 찍은 수많은 셀카들까지. 그 시절의 추억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에 저는 한국 여권을 가진 승객들을 볼 때마다 더욱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의 여권에는 제가 사랑하게 된 나라의 자부심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신뢰를 지키는 것이 제 임무이기도 합니다. 본국 송환이 결정된 남성을 마지막으로 대면하는 순간 신문실은 무거운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책상 위에 형광등 불빛만이 조용히 깜박이는 가운데 저는 마지막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한국을 진정으로 동경한다면 정직한 방법으로 다시 도전해보세요. 남성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죠. 네, 다음에는 꼭 정직하게 한국을 찾고 싶습니다. 남성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법이었지만 그의 한국에 대한 동경만큼은 진실이었던 것 같았죠. 이 순간 저는 여권이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장의 여권에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국민들의 자부심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특히 한국 여권이 지닌 가치는 더욱 특별하죠.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신뢰를 얻게 된 여권. 그것은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제 책상 서랍 속에는 지난 15년간 적발했던 위조 여권들의 기록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 여권을 위조하려는 시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며 저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세계 193개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특권. 이것은 결코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문실 벽면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보며 저는 한국의 여정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1950년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문화적으로도 놀랍습니다. 한류는 이제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세계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있습니다. K-pop, K-드라마, K-푸드, 한국발 문화 콘텐츠들은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이런 소프트 파워야말로 한국 여권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송환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한국이 이룩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 그리고 문화적 성취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한국인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이루어낸 결과물이죠. 그래서 한국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제 동료 마르쿠스도 이런 한국의 성과를 인정합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우리가 200년에 걸쳐 이룬 것을 그들은 50년 만에 해냈으니까. 이런 찬사는 이제 공항 동료들 사이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송환 수속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남성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죠. 언젠가 당신이 합법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 앞에는 태극기와 한국 여권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종이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자존심이자 국민들의 자부심이 담긴 소중한 상징입니다. 특히 한국 여권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 그 위대한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증표니까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또 다른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하지만 오늘 있었던 일은 오래도록 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여권 한 장에 담긴 한 나라의 신뢰, 그리고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서 저는 한국 여권을 든 승객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그렇듯이 그들의 여권을 대할 때면 특별한 감회를 느끼게 되겠죠. 그것은 단순한 출입국 심사가 아닌 한국이라는 나라의 자부심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국 여권이 단순히 여행 도구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신뢰와 가치를 보여주는 상징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뢰가 도전받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를 어떻게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는 모두의 숙제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